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코노미 클럽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소장님과 그러면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먼저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 이슈, 관련주 투자 전략은 네, 지금 저출산이 워낙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기업적인 차원에서도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저출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있죠. 일단 지난주에 정부가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걸까요, 소장님? 내용이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계속 좀 나올 것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주 윤 대통령이 2주년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가칭이에요. 그러니까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좀 신설하겠다라고 좀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유연 근무 제도화에 대한 내용도 나왔고, 심지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서 추가 지원 가능성 얘기 나왔고요. 유보 통합이라고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일원화라고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한 적극 추진을 해서 올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좀 시행할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걸 봤을 때는 계속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이게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일단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야당과 좀 어느 정도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지만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정책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가방 컴퍼니, 꿈비 등이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게 저번 주 때 좀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지만은, 변동성이 좀 더 많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 봤을 때는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을 볼 때는 결국은 테마와 플러스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출생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당과 야당을 비교를 했을 때 여당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좀 어느 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정책 내용부터 저희가 점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 드라이브가 계속 걸리는 이유가 일단 출산율이 심각하기 때문이겠죠. 현황은 좀 어떨까요? 이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역대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 이하로 좀 추락할 것으로 좀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 재난 상태다, 세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 좀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44년 때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그러니까 15살부터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2,717만 명으로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생산 가능 인구가 대략 한 3,657만 명 정도 되니까 20여 년 후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명 정도 줄어드는 셈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의 가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은 맞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2044년이면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상황들을 앞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 하면은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는 영향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시장에서는 관련주들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꿈비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기존에
제로투세븐이었죠. 관련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각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동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관련된 종목들이 진짜 이게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출생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테마로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관점을 본다 하더라도요, 출산율이 높아지게 된다 하더라도 물건이든 매출이든 좀 어느 정도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돼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다소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아용품의 제조업체 꿈비의 경우에는 뭐가 잘 팔려야 좀 가능한 상황인데, 테마가 아니고 기업적으로 좀 접근을 가능한 상황은 맞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다지 실질적인 모멘텀이 붙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책적 모멘텀을 보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책적 모멘텀이 이제 부각받아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셨다가 또한 이제 다시 또 조정세를 보이고 또 지지부진했을 때 그때 이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또 다시 나올 수 있겠어 하면은 그때 다시 접근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러한 저출생 관련된 부분들이 뭐 법안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법안이 이제 다 완료가 되고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그걸 반영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관련된 업종에 대한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그 성장성이 과연 다이나믹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또다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려면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시간 싸움이 굉장히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에 지금 저출생 관련된 이슈를 또 부각받았을 때 교육 관련된 종목들도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육과 보험주의 경우에는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연관성도 같이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역시 출산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이슈가 붙어서 최근에 이제 올해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이제 정원이 충족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테마로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주의 경우에는 이런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 PBR 관련된,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금융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은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은행, 또 우량주, 우선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가능성은 높은데, 은행과 증권, 보험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금융주들이. 근데 이제 보험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 가능성은 높지만, 네.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메리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보험의 경우에는 초고령화로 진입을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보험금 지급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생명보험사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메리트는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주나 교육주의 경우에는 결국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데, 오히려 지금 교육이나 보험주를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은 그 보험주와 저출생 관련된 종목은 트레이딩 관련된 것으로 봐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출산 관련 종목들의 투자 전략을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좀 보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기에는 정책이 발의되고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실제 실적과 관련한 부분들도 엮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짧게 챙겨가는 그런 전략들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보험까지도 함께 좀 확장해서 전략을 드렸으니까요. 저출산 관련 종목들 생각해 보실 때 투자 전략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투자를 해봤을 때 어떤 종목이 저출산 테마에서 괜찮을까요? 저는 그 아가방 컴퍼니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적 모멘텀은 좀 먼저 두고, 일단 그 앞으로에 대한 정부 정책과 같은 모멘텀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이 저출생이었습니다. 저출생이었고, 그 이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5월이 지금 5월 국회가 마무리가 되면은 기존의 이러한 법적인 부분들이나 그 발의를 했던 내용들이 통과를 못하면 폐기가 됩니다. 네네. 폐기가 되고 6월부터 새로 이제 다시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부터 법안을 새로 발의했을 때 저출생 관련된 내용들은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월 때 이러한 내용들이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네.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왔으면 좋겠는데 조정이 지금은 크게 온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한 상황은 맞는데, 조정이 오지 않는, 그 조정이 좀 약간 잘 안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네. 적은 비중으로는 조금씩 그 분할 매매 관점으로 그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1분기 때 이 동사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받쳐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9월 때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100억 원 그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이제 급등을 했던 여력이 있는데,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 이슈가 또 한 번 나오게 된다 하면은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에는 중기적 관점으로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그렇게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올해 1월부터 급등을 했던 상황들을 봤을 때는 네. 한 번 더 이런 이슈가 나와준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에는 이 이슈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4월 말부터 저 매도의 흐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약간 좀 꺾여 있는 상황이긴 한데 5,500원에서 5,850원의 두터운 저항대를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면은 5,800원대나 그 5,800원대 또 한 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5,800원대 급등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는 차익 실현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번 주 발표 후 때 급등이 나왔지만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그 부근에서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비중이 좀 많이 실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5,800원대 차익 실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매물이 일부 좀 소화되는 과정을 좀 거쳐지게 한다면은 네. 다시 또 내려왔을 때 또 다시 재매수를 해서 5,800원대 1차 목표가를 잡고요. 2차 목표가를 6,300원대 잡고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건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슈가 정부 정책에 관련된 뭐 가능성에 대해서 이슈가 부각돼서 일시적으로 5,800원 이상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5,800원 이상 터치를 했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6월에 그 저출생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돼서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진행을 한다 하면은 그때 무조건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위를 보고 2차 목표가인 아까 말씀드렸던 6,300원까지는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1분기 실적 그리고 또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급등 이후 좀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함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밖에 없나요? 저는 그 다른 종목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실질적인 부분들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가방 컴퍼니가 그나마 좀 빠르게 변동성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가방 컴퍼니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가방 컴퍼니를 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은 어떠냐 그러는데, 꿈비의 경우를 좀 살펴본다 하면은 이 네. 꿈비의 경우가 그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래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모가 대비를 또 다시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저가 매력도는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이 기업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1년이 딱 넘은 시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 탄력성은 좀 있기는 하지만 꿈비를 만약에 접근을 하셔서 가신다 하면은 12,500원대까지를 목표로 접고 최종 목표를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범위가 넓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꿈비의 경우에도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가방 컴퍼니가 제일 빠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도 측면에서도 아가방 컴퍼니가 더 낫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는 저출산 관련 시장의 전략들 함께 살펴봤고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은 휴장일이라는 점 오늘 오후장까지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